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먼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됐죠. 베이징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여러 올림픽 게임 같은 거, 빅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열리면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중국 경제에 독이 될까 아니면 득이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22년 경제전망서에다가도 22년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 하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고,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런치하기 시작할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5G를 상용화하는데 하나의 교두보로서 삼고 많은 그 5G 기술들을 선보였었던 것처럼 중국도 그러기 위한 준비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중국의 CBDC,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중국은 DCEP이라고 했고, 저도 사실 22년을 주목할 때 NFT,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CBDC죠. 이 세 가지 기술적 영역이 이 경제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죠. NFT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그런 관점에서 이 DCEP이라는 것 어떻게 런칭 잘 되고 탄탄히 진행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DCEP도 상용화해보고 뭔가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계기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이 상당한 경제 회복의 기회를 얻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의 그 성과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재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중국 사람들의, 중국 정부의 기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중국 경제의 중장기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한때 14%의 연간 성장률을 보인 적도 있었죠. 그 이후 중장기적으로 크게 둔화되는 흐름이고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고 그래도 2.3%의 나름의 탄탄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21년에도 좀 뚜렷한 회복세가 전개되는데, 22년, 23년에는 역시 하향 안정화될 경제 둔화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이 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회했었다. 근데 2010년 이후에는 보면 수출 증감률이 오히려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이고, 향후 22년 이후의 모습도 그렇다라고 IMF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경제를 뚜렷하게 회복시켰던 그런 모습에서, 이때는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엄청나게 폭증하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어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소비, 생산, 투자 전반에 걸쳐서 1년에서 4년까지의 모습, 연평균 성장률과 또 2005년에서 8년 소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준비하던 그 시절, 그때 소비, 생산, 투자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직접 투자도 많이 몰리고 중국 국민들의 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렸었던 거예요. 실제 대중국 FDI 유입액을 보시면 중국으로 향하는 세계 해외 직접 투자가 2008년에 급증했었죠. 근데 물론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직접 투자액이 세계적으로 줄면서 역시 중국으로도 줄었지만 이때 크게 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은 상당한 도약이 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재현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특징이 뭡니까? 네, 스탑 차이나, 또 노 베이징, 다른 말로 보이콧 선언 아니겠습니까? 이 보이콧 선언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과 중국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팽배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역대 동계올림픽의 중계권료 수입이나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 비용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한 그 직접적인 수익은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중국 국내 여행객 그리고 지출액 이런 것을 보면 여행객 수가 이렇게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그렇게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추이를 봐도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됨에 따라서 지역별 어떤 봉쇄 조치 이런 것들도 함께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올림픽 관전을 위한 여행객들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또 여러 물류비도 크게 가중되면서 수출마저도 크게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지점에 오미크론 확산이 크게 확산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환자 수 증가와 함께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어떤 흥행에 그게 지장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이 경제적인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신임도를 쌓고 어떤 국제 경쟁력을 보여주고 신기술이라든가 우리 CES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기술, CBDC를 적극적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중국에 대한 불호, 호의적 감정, 비호의적 감정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불호,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감정이 극대화되고 있죠. 실제 미국 국민의 대중국 정서는 비호의적인 그런 감정이 역사상 고점까지 이릅니다. 정말 완전히 고점까지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외 관계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고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중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쩌면 주 유로피언 국가들이나 또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보이콧 선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놓고 우리는 미국 편이다라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기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더 가속화됨에 따라 더 격화됨에 따라 어떻게 보면 중국은 미국 우방국들에 대한 경제 제재 마치 우리나라한테 요소수 공급을 차단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 원자재나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도록 이런 유로피언 국가들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는 이런 방식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우방국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식 이런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대외 관계 면에서는 선긋기가 된 거예요. 중국 우방국이냐 미국 우방국이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올림픽 경기가 없었으면 이런 문제로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우방국 대 우방국 간 진영 간의 싸움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진영 간의 싸움 그 격돌이 더 격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미중 갈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에 어떤 중장기적인 그 회복에 상당한 걸림돌을 줄 수 있겠다. 미중 패권 전쟁 그 자체는 미국에게도 또 중국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특히 수출이라는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드러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미중 갈등과 같은 대외적인 정치적 관계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대내적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 그 자체적으로도 이런 시국에 오미크론 뭐 이렇게 확산하고 이런 시국에 그리고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열린다 한들 중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시국에 굳이 동계올림픽을 강행하느냐 하는 중국 내에서도 내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세 번째 연임을 결정짓는 이 시진핑의 중요한 시점에서 내분조차도 이제 정치적 갈등으로 연결되고 이게 중국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또 높겠죠.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서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 영상에서 중국만 왜 기준금리를 인하할까? 세계적으로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왜 중국만 금리를 인하할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겠다. 중국은 여전히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 전망 보면 최근 IMF의 주요국 2022년 경제 전망 이 숫자를 보면 물론 다음 주에 22년 IMF의 수정 경제 전망 이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가볍게 보신다면 세계 그리고 미국,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0월에서 1월 옮겨가면서 다 하향 조정해요. 그죠? 하향 조정하는데 유독 중국에 대한 하향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물론 중국도 하향 조정 폭이 높고 미국도 높지만 이 중국에 대한 하향 조정 폭이 높다라는 것은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이 전망 안에 시나리오로서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중 간의 갈등 격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장기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런 것들은 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22년 들어서 무역 적자가 좀 해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무역 적자가 나온 그 배경도 수출이 늘었어요. 근데 수입이 더 늘은 거죠. 근데 수입이 왜 늘었느냐? 수입 물량이 늘었다기보다는 가격이 상승한 거죠. 특히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그게 무역 적자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 무역의 질을 악화시키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도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그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국 경제에도 그렇게 득이 돼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도 그렇게 득이 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